우리의 신앙과 자녀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안녕하세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김진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브루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하브루타와 연관된 여러 가지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브루타와 4차 산업혁명, 그 중에서 인공지능, 인간이 가진 창의성의 연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지능을 가지게 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기계가 지능을 가지게 되고, 기계가 사람이 하던 것보다 더 잘하게 되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좋은 말씀 주셨던 우리 캐난 선교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혹시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캐난 선교사고요. GMIT라고 글로벌 미디어 앤 IT, 미디어와 IT를 통해서 선교를 하자는 의미에서 약 한 14년 정도부터 선교 이 단체를 창립을 해서 그와 관련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자비랑 선교사고요. 저는 지금 25년, 30년째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요즘 각광을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와 또 그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캐난 선교사님, IT와 기독교 이런 큰 주제를 맡아서 어떤 면에서는 참 외로운 미니스트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교회도 많고 봉사 사역도 많고 하지만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브루타와 인공지능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다고, 이런 네. 방송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아직 인공지능 다루려면 한참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공지능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요즘 뭐 인공지능의 그 몸체에 해당하는 로봇 회사까지 인수했다, 그런 그 이야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해하게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구글의 여러 가지 이제 구글에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전략 아이템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의 그 로봇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고 8개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인공지능 로봇을 지금 그 선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로봇의 종류는 구글에서 8개 이상의 그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시피 로봇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 국방성에서 하는 그 로봇 그 병사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캥거루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로봇, 그 다음에 잠자리 모양을 하고 있는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쥐하고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생쥐하고 똑같은 그 형태를 갖고 있는 로봇도 있고, 개 모양의 로봇도 있고, 얼마 전에 한국신문에서 나왔는데 크랩스터 6000이라고 아주 심해 바다에서 걸어다니는 그런 개 로봇을 개발했다고 하는 그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로봇의 어떤 형체를 하고 있는 그런 로봇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인공지능만 빌려가지고 형체는 그야말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카페 X라는 바리스타 역할을 하는 그 또 인공지능이 이 상품화됐습니다. 이 바리스타 로봇은 사람들이 하는 그 바리스타 역할을 그야말로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주문을 하면 주문한 커피를 2분도 안 되게 뭐 카페 라떼라든지 뭐 온갖 종류의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데, 뭐 하루에 수천 잔 이상씩 이제 만들 수가 있는 일종의 그 무인 인공지능이고요. 일본에서는 또 이 백화점에 실제로
로봇을 이제 그 페퍼라는 로봇을 선보였는데요. 이 페퍼라는 로봇은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그분하고 그 손님하고 또 이제 그 얘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로봇이고, 사실은 일본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로봇을 국가적인 그 차원에서 이제 간호원 로봇을 많이 개발하는데, 특히 65세 이상의 장애 노인이라든지 그런 핸디캡, 어떻게 시중이 필요한 그런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호원 로봇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간호원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시중을 둔다. 이제 그런 로봇도 있고요. 심지어는 베이비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베이비 체험을 하기 위한 베이비 로봇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집안이 늘어남으로 해서 베이비의 어떤 그 체험을 하고 싶은 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이비 로봇까지 나왔고, 이 호텔에서 그 등록을, 레지스트레이션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대신하는 거죠. 체크인도 하고 체크아웃하고 하는 것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인 그 교수 중에서 정말 그 히로시라는 이런 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그 일정이 굉장히 바쁘니까 자기 대신에 미팅도 가고 그 다음에 티칭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아바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미팅도 가고 티칭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놀랄만한 사실은 결혼을 로봇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다 이제 결혼까지 로봇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일본의 네네 아네가사키라는 사람이,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네 아네가사키라는 사람이 첫 번째 로봇과 결혼했습니다. 신부가 아주 뭐 그렇게 이쁘게 생긴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여성스럽게 이렇게 생긴 그 로봇입니다.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물론 말상대가 됩니다. 말상대가 되고, 물론 로봇이기 때문에 말을 거역하는 일은 없겠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매력을 가져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챙이라고 하는 31살 먹은 중국 사람이, 이 사람 인공지능의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만든 로봇과 결혼했습니다. 상당히 아리따운 모습을 한 로봇입니다. 이렇게 로봇과 결혼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떨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굉장히 그 흥미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사람들이 이제 로봇과 결혼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깡통처럼 생긴 로봇하고 결혼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는 옛날에 과장해서 말하면 구석기적인 생각이고, 지금은 사람 인체와 똑같다면서요. 체온도 똑같고, 실제 사람하고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람인지 로봇인지, 앞으로 이게 다가오는 사람 인사를 할 때 저 사람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확인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다. 네, 뭐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그 정도로 표가 안 날 정도의 그런 로봇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런 그 감촉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그 로봇을 개발하는데 이제 사활을 걸고 있고요. 이제 대화도 점점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로봇이 생겨나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는데, 그 사람이 애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착. 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로부터 대화를 들으면서 엄마의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엄마하고 유대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 평생 이제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병아리도 개가 엄마 노릇을 해주면 병아리가 개를 따라서 다닌대잖아요. 엄마인 줄 알고. 네. 그런 이제 일이 사람에게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로봇을 만약에 집에 들여놓는다. 뭐 결혼해서 뭐 부부 생활 같이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고, 네. 만약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로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이 크면 사람보다 로봇을 더 좋아하겠습니다.
로봇은 그 변덕이 없잖아요, 변덕이. 근데 네. 사람은 변덕이 있어요. 어느 날 좋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엄마가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은 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데, 로봇은 변덕은 안 부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로봇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로봇을 숭배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점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목사로서 생각하니까 로봇 종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뭔들 아니겠습니까? 뭐 별걸 참 희한한 거를 다 하는 분들인데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통계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2025년 정도까지 앞으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각 가정에 로봇 한 대씩은 다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이제 그만큼 이제 실생활에 이제 침투가 되는 것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제 제일 염려하고 이제 그런 추세를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섹스 로봇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활을 건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기호품으로 혹은 이제 하나의 대형품으로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려고 이게 엄청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사실은 이런 거를 좀 염려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aid the night wind to the little lamb, do you see what I see? Way up in the sky, little lamb, do you see what I see? A star, dancing in the night with a tail as big as a kite, with a tail as big as a kite. Said the little lamb to the shepherd boy, do you hear what I hear? Ringing through the sky, shepherd boy, do you hear what I hear? A song high above the trees with a voice as big as the sea, with a voice as big as the sea. Said the shepherd boy to the mighty king, do you know what I know? In your palace, warm mighty king, do you know what I know? A child shivers in the cold. Let us bring him silver and gold. Let us bring him silver and gold. 이제 사람들의 점점 출생률이 저조해질 확률이 있고요. 네. 사람들을 기피할 확률이 있고, 사람들은 불편하다. 네.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비위 맞춰야 되고 힘들다. 나는 로봇이 좋다. 네. 이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양육하는 로봇으로 갔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게 오면 피곤하고, 사람은 너무 모르고 무식하고, 인공지능을 가진 이 로봇이 훨씬 똑똑하고 자기를 잘 돌봐주고
이랬을 때 인공지능을 자기 어머니 이상으로 누가 나를 낳아줬는지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어떤 애착 관계, 사랑의 관계,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과연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이 저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서 우리의 이제 직업도 많이 판도를 바꿔나가리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그 커피 마시는 그 기계 이름이 뭐죠, 그게? 카페 X라는 이제 카페고요. 네, 카페 X라는 로봇이 나오면 만약에 그런 것을 전 세계로 보급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종류의 그 흥미로운 새로운 자업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마켓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서 가장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이제 직업에 대한 변화입니다. 좀 이견도 있고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사람의 직업을 많이 뺏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면요, 그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마켓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오픈이 됐습니다. 이 마켓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앱을 그 스마트폰을 스캔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골라서 그냥 백에다 담든지 이렇게 담아서 그냥 나가면 됩니다. 앞에 이제 캐셔가 없는 거죠. 캐셔가 없습니다. 캐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버추얼 머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결제가 됩니다. 자기 스마트폰을 스캔한 거기에 연동이 돼 있는 뭐 애플페이라든지 뭐 삼성페이라든지 혹은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연동이 돼서 거기로 이제 페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는 마켓입니다. 이 수익률이요, 기존의 마켓은 뭐 한 2% 미만의 수익률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20% 이상 낸다고 합니다. 똑같은 마켓에서.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보편화돼서 보급되게 되면 마켓에서 없어지는 일자리만 약 한 80만 개 이상이 된다고 그러고요.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업종에까지 전파가 되면 뭐 다른 업종 많지 않습니까? 뭐 패션 스토어도 있고 뭐 그로서리 마켓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약 한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 약 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간에 없어질 직업이 한 20억 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 직종의 반 이상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물론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장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받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까지 구글에서 보기에 한 1,000만 대 정도 보급이 되고 2025년, 30년까지 가게 되면 약 한 25% 이상, 지금 현재 차의 25% 이상을 무인 자동차가 대체를 하고 그 후에 가게 되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빨라지겠죠. 50%, 75%까지 이렇게 해서 무인 자동차가 거리를 이렇게 휩쓸게 되는 앞으로 한 20년 내의 시점 동안에 자동차하고 관련된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앞으로 10년 동안 한 20%의 운전하고 관련된 직종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전하고 관련된 직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많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뭐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리모라든지 렌트카라든지 뭐 트럭 드라이버라든지 뭐 우편물 드라이버라든지 기관사, 그렇죠. 지하철 기관사들, 예, 아니 버스 운전사들, 예, 그다음에 택시, 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경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트래픽 코트의 판사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차 요원이라든지 뭐 파킹 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카 워시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택배 회사, 음식 배달, 피자 배달, 우편 배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이제 직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론도 많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드론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농장에서 하는 그 근로자라든지 뭐 씨를 살포하는 사람이라든지 비상 구조 요원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많은 농약. 네. 예. 예, 그런 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3D 프린팅이라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 그 기술 부분이 있는데 집 같은 것도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되는 시대거든요. 이미 3D 프린팅으로 3D 프린팅이라는 그 거대한 그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프린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이제 창문 세우고 뭐 키친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거 하게 되면 또 이제 영향을 받을 직업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영화에 보면은 그 건물 멋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래 그 건물 사이로 비행기가 드론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저게 언제 이루어지겠나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가능하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있지요. 로봇 있지요. 그다음에 이 건물은 3D 프린터로 찍어내면 빠른 시간 내에 만들고 허물고 만들고 이런 것이 되면서 사람들이 만들 때는 이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또 밤에는 쉬어야 되고 뭐 사람들을 계속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 3D 프린터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예, 그렇죠. 지금 되죠. 현재 중국에서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는 그 비즈니스가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보면은 하루에 10개의 집을 만든답니다. 하루에 10개의 집을 만들고 그 사이즈는 뭐 그냥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아니, 열채? 주택이요. 일반 주택. 일반 단독 주택 열채. 예, 단독 주택인데 겉에 모양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되면서 시멘트가 이렇게 3D 프린터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제 창문 모양에는 이제 그만큼 공간을 이제 비워놔두고요. 이게 집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금 여기 있는 몇백만 불, 뭐 몇천만 불 그런 대저택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2,500불, 3,000불 정도면 지어질 수 있고요. 굉장히 쌉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도 3D 프린팅으로 아주 멋진 집이 만들어졌는데 하루 만에 완성이 됐는데 제가 뭐 이거 TV 같은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비용이 13,000불 들었다고 합니다. 외벽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창문도 세우고 뭐 부엌에 해당되는 그것도 집어넣고 그런 것이 완전히 레디가 될 때까지 하루가 걸렸다는 겁니다. 이야,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근데 이 프린터로 하면은 완성하는데 그냥 하루에 다 완성을 네. 한다. 그래서 대단하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 다니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전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집을 지어주는 사역도 있는데 이 3D 프린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미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도 10채씩 집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아주 단기 선교 가가지고 네. 집 한 10채 지어주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고 네. 그거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프린터만 들여놓고 그 사용하는 법만 잘 알게 되면 그리고 현재 법하고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이 그게 가능합니다. 네.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3D 프린트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또 줄기세포 그거하고 연합이 되면요.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 장기가 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까지는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프린트가 돼서 그대로 장기로 트랜스플랜트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그 보험회사인데요. 후쿠오카 생명보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34명이 레이업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IBM 왓슨이 이제 그거를 테이크오버 했다고 돼 있는데 이름으로 해서 생기는 그 효과가 뭐냐면 IBM 왓슨을 인스톨 하는데 2.36 밀리언 달러 들어가고 애뉴얼 코스트가 17만 7천 불이 이제 들어가지만 임금이 34명이 없어짐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약 한 1.65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도 안 돼서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고요. 165만 불. 예.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34명이지만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에는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서울대학교의 경비원인데 경비원이 40명인가 하여튼
레이업 됐다고 이제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아주 그 발달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경비원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대에서 그게 일어났고요. 이것이 만약에 한국에서 전 아파트 단지로 만약에 보급이 된다고 같으면 엄청난 경비원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블랙록이라는 굉장히 큰 그 파이낸스 컴퍼니가 있거든요. 그 스탁 컴퍼니인데 거기에서 40명의 펀드 매니저를 해고 있습니다. 40명의 펀드 매니저를 해고하고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5년까지 앞으로 10년도 안 돼 가지고 10%의 펀드 매니저와 관련된 그런 매니저들, 스탁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이 감원이 되면 약 한 20만 명, 23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대체가 되고 레이업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우리 주변에 없어가지고 실감이 안 나지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돼서 없어지는 잡과 새로 생기는 잡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 또 스마트폰 이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이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기능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발전해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해야 할 일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기가 왔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송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인공지능이 오히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잡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잡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AM 1190 미주복음방송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웹사이트 igbc.net이나 모바일 앱 미주복음방송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방송한 모든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연락하실 분은 714-519-9327 714-519-9327로 전화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isperse the gloomy clouds of night, and death's dark shadows put to flight. Rejoice,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me, oh come thou Rod of Jesse, free thy throne from Satan's tyranny, from depths of hell thy